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승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3학년도 사관학교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요. 정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1은요 1이고요. f'1은 0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눈치챘어야 될 건 있죠. y는 1을 기준으로 f는 뭐하는 구조겠다? 접하는 형태의 구조가 나오겠다. 요 정도는 이제는 바로 눈치를 채셔야죠. 함수 gx를 fx 플러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습관적으로 1을 한번 넣어봤어야 됐겠죠. 왜냐면 f1 대입하니까 얘 0 나오고 f1 나옵니다. 한마디로 g1은 f1이랑 같을 거고요. 그냥 어떤 형태야? 연속인 형태가 되겠네. 연속인 형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 함수 f랑 g의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은 3이래요. 오케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인티그랄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요, f랑 g의 교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gx랑 f랑 연방 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gx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gx를 한번 구해 본다면 절대값 f 빼기 1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 그래.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그냥 나올 테니까 이 fx 빼기 1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f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그냥 뭐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올 테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교점에 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교점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잘 봐요. 는 fx 할 거 아니야? 는 fx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항, 2항에서 보면은 결국 fx가 1일 때 교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fx가 1일 때. 그럼 fx가 1일 때 중 한 명을 알고 있어요. x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교점 중 한 명은 찾았습니다. 교점 중 한 명은 얼마다? 1일 것이다. 자, 그때 모든 교점의 x좌표 합이 3이라는 거니까 그냥 봤을 때는 다른 교점의 좌표가 2가 되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교점이 꼭 2개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4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2라는 보장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x1이라는 교점이 무조건 생긴다는 건 눈치는 챘어. 여기까지 가보고 한번 fx의 그래프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정수 정도만 나와 있지 그 외적인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짜리인지 음수짜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몇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면 4가지의 그래프 경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 y는 1에서 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는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1은 1인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이런 형태. 따라왔어요? 자, 세 번째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항계에서 이제 모일 때 음수일 때죠. 요거. 네 번째 그래프 개형. 당연히 여기가 1이죠. 네 번째 그래프 개형은 요런 형태. 얘가 1. 여기가 1. 여기가 알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의 개형이 나올 겁니다. 자, 결국은 그에 따른 gx의 그래프를 볼 건데요. gx의 그래프는요. 계속 1로 쫙 옵니다. 1로 오다가 이 fx 빼기 1이야. 근데 요 빼기 1에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1로 오잖아. f의 1이 1이라서요. 2 빼기 1에서 1 나와요. 한마디로 요 1이라는 값은 크게 인식하지 마시고요. fx의 2배다. 요 1이라는 지점에서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1보다 작은 범위 쫙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작게 오죠. 그러다가 교점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x의 2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겠죠, 더.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서도 생긴다. 됐죠? 두 번째. 자, 오는 겁니다. 자, fx가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쫙 올 거라고. 여기에서 2배로 뛰겠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교점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눈치채셨나요? 어차피 교점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올 것이다. 2개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근데 x좌표 합이 3이잖아요. 문제 써 있다고. 그러니까 교점은 2개밖에 없다라는 건 요 알파는 무조건 2라는 게 나와요. 한마디로요. 2번 가능해요? 2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볼게요. 얘 알파 2라는 거 이제 눈치챘잖아. 알파 2라는 거 눈치챘다고요. 4번 가능합니까? 4번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능한 건 1번과 3번밖에 없다. 그럼 1번 형태의 gx의 그래프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2배로 치고 빠지고 갔다가 쫙 가는 이런 구조인 거지.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의 형태가 되겠다. 1번은 최고차항계수 a라고 잡았을 때 걔가 0보다 큰 형태고 3번 같은 경우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가 되겠죠. 나를 보니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gx, dx가 있고요. 걔는 n보다 크고요. n 플러스 16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오케이. gx에 관한 적분 결과가 나왔네. 자, 그러면 1번인지 3번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번의 그래프 개형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1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래프가 쫙 갔다. 가다가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였죠. 자, 여기에 x좌표가 뭐였고요? 여기에 x좌표가 2였고요. 여기 정도에 뭐 1이라는 지점이 있었죠. 자, 문제에서 n보다 커야 된대. 언제? 인테그랄 0에서 n까지 gx, dx가. 그리고 n 플러스 16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서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자, 여기에 0이 있었어. 1 넣어봐.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예요. 근데 0부터 1까지가 뭐가 돼? 그럼 x축이 요쯤에 있으면 0부터 1까지가 얘가 돼버려요. 얼마? 1이 돼버린다고. 1 돼, 안 돼? 안 됩니다. 따라서 1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금방 눈치챘겠죠. 0부터 n까지 얘가 1로 쫙 가면 요 네모 박스의 넓이가 이 범위에서는 n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었더라면 가능하겠지만 등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1번은 아닐 것이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몇 번만 남았고요? 3번만 남았죠. 3번만. 따라서 3번 그래프로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 자, 3번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3번 그래프로 가면 1이 있었고요. 뭐 여기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식으로 있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이 2fx 빼기 1이라서 가파르게 치고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뭐가 돼? 쫙 이런 그래프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 x좌표가 얼마였고요? 2였고요. 여기에 x좌표가 뭐였고요? 1이었습니다. 자, 그럼 0이라는 지점은 한 요쯤에 있었겠다.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자고. 자,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n까지가 n보다 커야 되고 무조건 n 플러스 16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일단 잘 봐요.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알겠어요? 여기 부분. 자, 여기가 gx, dx잖아. 0부터 n까지죠. n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요 네모 박스의 넓이가 얼마냐면 n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1? 당연히 삐져나왔으니까 n보다 크겠죠. 1일 때도. 1일 때가 요거니까. 2? 요거야. 삐져나왔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2부터 n까지도 그때는 g랑 x축 둘러싸인 게 똑같아서 퉁 쳐질 텐데 이미 앞에서부터 삐져나온 부분이 쌓여 나와 있다고요. 한마디로 여기 뭐 이 전이나 이 이후나 무조건적으로 n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았어요? 얘만 남았죠. n 플러스 16. 여기 부분만 성립하면은 이제 이 모든 부분은 해결이 될 거다. 아,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가면 되겠네? 아, 그건 아니야.
여기까지 다 잘 갔는데 마무리 자체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봐요.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보시면요. 이 아랫부분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아랫부분을 볼 필요가 없냐? 1, 여기까지 하면 2, 3, 4, n. n은 어차피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거는 여기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야.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0에서 1까지. 언제까지? 0에서 2까지. 튀어나온 부분이 16보다 작아야 된다. 한마디로 16이라는 상수값이 고정되는 거야. 고정되는 거고 3까지 갔을 때부터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계속 얘는 n 다 퉁퉁퉁이라고. 그래서 인테그랄 a는 일단 뭐였죠? a는 음수였고요. a는 음수였고 우리가 봐야 될 건 0부터 2까지 보면 된다. 0부터 2까지가 16보다 작아야 된다. 선생님 0부터 1까지는 안 보나요? 잘 봐요. 0부터 2까지를 봤을 때 어차피 얘 쌓여나가거든요? 그치? 얘가 16보다 작아야. 근데 얘가 뭐 15가 나왔어. 얘가 3 나오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어차피 얘가 16보다 작다라는 건 얘네 두 개의 합이 16보다 작다라는 거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선생님은 0부터 2까지만 갈 거고요. 0부터 2까지 gx를 적분을 할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g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gx, 얘가 1이잖아? gx 빼기 1을 적분을 할 거다. gx와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gx 마이너스 1 dx를 때려줄 거고요. 요 녀석이 누구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16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럼 gx 빼기 1로 갈 건데 이 gx라는 게 누구였냐?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잖아요? 이 fx 빼기 1이었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이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 fx 마이너스 2 dx가 16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얘를 2로 나눠주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빼기 1 dx가 8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fx 빼기 1이 뭔데요, 선생님? fx의 그래프 개형은 지금 1에서 접했고 2에서 만나는 형태의 구조였잖아요. 그래프 개형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1에서 접했고 2에서 다시 만나는 구조였다. fx 빼기 1은 x-1의 제곱 x-2였겠죠. 그리고 최고 차항 계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a라고 잡아주자고요. 그래서 원래 fx 잡을 땐 요거 2항에서까지 쓰는데 우리가 어차피 적분해야 될 녀석은 fx 빼기 1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요 녀석을 적분해서 8보다 작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의 x-1의 제곱 x-2 dx가 뭐보다? 8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지가 갈립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요. 그냥 얘 전개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8보다 작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 근데 이거 전개하기 짜증나잖아. 0에서 2까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센스를 부려서 이렇게 갈게. 잘 봐요. x-1 제곱이 있어서 짜증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게요. 적분 구간까지 같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적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됐으면 그냥 적분하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 x제곱 x-1 dx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되셨나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대입한 겁니다. 자, 화이팅 있게 전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dx가 될 거고 이왕 센스 부린 김에 조금 더 센스를 부린다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이죠? 차수가 홀수입니다. 볼 필요 없겠죠. 왜? 얘 적분 결과는 0 나올 테니까 기함수. 자, 그럼 우리는 얘만 보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센스 부려볼까?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ax제곱 dx만 하면 되겠죠. 우함수니까.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8보다 작아야 된다. 자, 적분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a의 x의 세제곱.
0에서 1까지가 될 거고요. 얘가 4보다 작으면 되겠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뭐보다? 4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라는 거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세 번째 개형에 의하여 a는 0보다 작았어야 됐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1까지니까 fx의 개수는 11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관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gx의 그래프 개형. 어떤 그래프를 택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조차도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절대값이 있다고 뭐 그냥 머리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눴잖아. 범위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누가 돼야 될 것이냐. 거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였냐면 교점의 x좌표 합은 3이었다라는 거죠. 교점은 무조건적으로 2개밖에 안 나오는 구조였고 한 명은 1, 그럼 나머지 한 명은 2였다. 따라서 1번 아니면 3번이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확정시키고 나에서 나왔던 이 정적분의 결과 있죠. 정적분의 범위 n부터 n 플러스 16 이런 범위를 통해서 1번 안 돼. 3번이 돼야 돼.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시켜줬고 그럼 그 확정시킨 그래프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무리 자체도 사실은 학생들이 잘 못하는 구조였다고. 마무리 단계. 3번으로 가는 순간, 요 3번 그래프로 가는 순간 뭐는 완성이 됐어. n보다 크다는 무조건적으로 완성이 됐다. 우리한테 남은 거는 n 플러스 16보다 작다가 성립하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치? 이 이후부터는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성립한다. 이 이후부터는 n이 쌓여나가는 거니까. 됐어. 요 네모 박스는 무조건 n일 거고 요 n이라는 것까지 인식하면 괜히 힘들어진다.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야, 어차피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요 n이 해당하는 부분은 요 아랫분에서 어차피 툭 쳐진다고. 그래서 1보다 윗범위 요 체크리스트의 넓이가 16보다 작으면 될 거고 1일 때도 하고 2일 때도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었다. 왜요? 어차피 2일 때를 봤을 때 요 1번이 쌓여나간다고요. 그러니까 1번이 16보다 작다라고 치더라도 2번이 3만 되더라도 16을 커져가잖아. 한마디로 0에서 2까지 요 체크리스트가 16보다 작으면 무조건적으로 16보다 작겠다. 그 다음부터는 fx 잡는 거 뭐 fx 빼기 1 여기 여기 있죠? fx 마이너스 1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fx 빼기 1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적분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 적분 계산도 선생님은 조금 센스 부려가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서 굳이 센스 안 부리셔도 돼요. 그냥 일단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해 보시고 함수 그래프 유추하는 거 사실 이런 게 재밌지 않나? 나만 재밌나? 그래프 유추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